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을 오는 24일부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에 관심이 쏠립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한 수도권 자영업자들이 이틀째 점등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본 뒤 설 다음 날인 오는 13일 방역수칙 조정 여부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월성 원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거짓 병가와 한 달 생활비 60만 원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해 설 연휴 내내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입니다. 오후 9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이틀째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불복하는 개점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면서 보상은 외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코인 노래방 점주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자영업 일병 구하기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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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을 시작으로 어젯밤 9시부터는 코인 노래방이 오후 9시 영업 제한에 반발하는 개점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코인 노래방 점주들은 이렇게 시설을 분리할 수 있어 손님들을 4인 이하로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이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저희만 죽어나가고 있는 거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정말 틀린 방법이라는 걸 계속 저희는 말씀을 드려왔고, 이들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 않으면 손실보상이라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손실보상법을 제정해 그동안 입은 손실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영업 비대위 측이 오늘 밤에도 호프집 개점 시위를 이어갈 방침인 가운데 방역당국은 오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1시간 차이긴 하지만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 비수도권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며 반겼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이 볼링장은 영업시간 1시간 연장 첫날 미뤘던 개업식을 했습니다. 오후 10시로 영업시간이 연장되면서 손님이 늘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오픈을 결정하게 됐고요. 손님들이 그래도 한두 게임 정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대구 동성로의 이 식당은 8시가 넘었지만 늦은 저녁을 먹는 직장인들로 북적입니다. 그래도 7시나 8시에 들어오셔도 2시간 정도는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게 다 생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담을 좀 더는 것 같습니다. 인근의 술집은 8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으면서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저희 장사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매출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손님들 좀 더 받을 수 있어가지고 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1시간 연장의 헬스장은 퇴근 후 운동하는 직장인들로 후끈하고 가입 문의도 생겼습니다. 1시간 더 영업시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저희 업계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시가 넘은 시간 카페에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민이 적지 않습니다. 장사할 때 좀 숨통 좀 트이는 느낌이고 그리고 좀 도시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라서 조금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장 이전보단 나아졌지만 소상공인들은 업종에 따라 운영 시간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어제 0시에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26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을 밑돌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집단 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데다
새 집단 발병도 확인되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700여 건의 변이 감염이 확인되면서 경고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슈퍼볼 경기 전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인파가 쏟아져 나오면서 새로운 전파의 진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슈퍼볼 경기에서 템파베이가 승리하자 환호성을 지르고 손뼉을 치는 사람들. 대부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쓰라는 표지판은 소용이 없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거리를 메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볼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전파 진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내 겨울철 대유행은 한풀 꺾였지만 변이 감염 사례는 약 700건 확인됐습니다. 미 보건 전문가들은 봄이 되면 외부 활동이 늘어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ospital admissions and cases are consistently dropping. I'm asking everyone to please keep your guard up. The continued proliferation of variants remains of great concern and is a threat that could reverse the recent trend. 영국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에 대항하는 백신을 올 가을까지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t the same time, since the emergence of variants of concern late last year, we've been working on how vaccines can be used to tackle them. 영국 보건당국은 남아공 변이에 맞춘 백신은 기존 백신 접종 후에 가을에 추가 접종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으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옵니다. 대전지법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절차로 원전 업무를 처리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우리가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수립한 특정 과제였습니다.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으로 향해 가던 검찰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수사라는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2019년 남북에너지 협력 사업을 추진하려고 러시아에서 북한 고위급 출신 리호남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리호남은 1990년대 안기부 간첩 흑금성의 실화를 다룬 영화 공작에 나오는 실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고위급 출신 리호남을 만난 건 2019년 11월 29일과 12월 1일 두 번입니다. 이 자리에서 리호남은 러시아 가스를 싸게 팔면 가스공사에서 구매 가능한지를 물었고 해당 직원은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해당 직원은 리호남에게 원산 갈마지구에 가스발전소가 들어서면 개발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라며 1년이면 지어줄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호남은 1990년대 안기부 간첩 흑금성 실화를 다룬 영화 공작에서 배우 이성민이 연기한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고위 간부 리명운의 실존 모델입니다.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위의 리 처장이라고 합니다. 해당 직원은 국민의힘 탈원전 북원전 진상조사특위 이철규 의원을 찾아 이런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직원의 당시 출장 계획서 등엔 리호남과의 만남이 명시적으로 기록돼 있지 않아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불투명합니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의 비밀 접촉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당정 간 협의가 돌연 취소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급 방식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거론되는 보편과 선별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을 나타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준비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보편 지원의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는 재정과 방역 상황을 감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기재부 회의에서 피해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과 사각지대 보강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필요한 부분엔 정부가 어렵더라도 결단해 지원을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위 당정청 협의에 이어 기재위 당정협의까지 돌연 무산된 가운데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당정 간의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야당에서는 황 후보자 부인의 대학원 입학과 자녀의 유학, 그리고 학비 지출 등이 수상하다며 송국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대학원 입학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한 황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018년 한양대 공대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야당은 지도교수가 후보자의 지인인데다가 산학협력단에서 150만 원 정도 연구 비용을 받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11년에는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미국 유학을 갔는데 5년 동안 대학원에 입학하는 대신 어학원만 다닌 부분도 지적됐습니다. 그동안 자녀는 미국 공립초등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한국무용 전공이라는 게 있나라는 또 의문점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이 저희 의원실 입장은 편법을 이용한 어떤 자녀의 어떤 조기 유학이 아닐까라는 그런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가족을 유학 보낸 황 후보자가 한 달 생활비로 60만 원 정도만 신고했다는 점과 20대 국회 때 병가를 내고 가족과 스페인 여행을 간 것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 60만 원으로 자녀를 수업료만 연 4,200만 원인 외국인 학교에도 황 후보자 측은 MBN에 오늘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들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10살배기 여자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온몸엔 멍자국이 있었는데 경찰은 아이를 맡아온 이모와 이모부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35분쯤 이곳 아파트 안의 한 화장실 욕조에서 10살배기 여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서둘러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의 온몸엔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자 병원 측에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이와 함께 지내던 이모와 이모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이는 부모와 떨어져 석 달 전부터 이모네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사 같은 거 문제로 준비하느라고 언니 집에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친엄마가 오셨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를. 아이의 이모와 이모부는 조카를 몇 번 가볍게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40대 부부를 입건한 경찰은
이들이 숨진 아이에게 어떤 학대를 했는지, 아이의 정확한 사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사람이 많이 오가는 서울의 한 광역버스 환승센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일행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잠실역 광역버스 환승센터 입구 앞 광장입니다. 지난 6일 9시 30분쯤 헌혈의 집 앞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하려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그 사건 봤어요. 검사 4명 와서. 패딩 검은색 좀 마스크 쓰고. 해당 남성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려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불법 촬영 관련 성폭력 특례법 위반 건수는 5,700여 건. 전문가들은 늘고 있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집행유예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사소하고 이제 가벼운 범죄 행위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불법 촬영물의 유포 등 회복하기 어려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최근 서울의 호텔에서 투숙객의 마약 의심 신고가 잇따라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틀 연속 마약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마약 공급망 추적에 나섰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모텔입니다. 그제 오전 11시 30분쯤 모텔 6층에 한 남성이 복도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살펴보니 남성은 동공이 풀린 채로 호흡이 불규칙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머무르던 방을 수색했고 침대 옆 테이블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가루를 발견했습니다. 남성의 가방에서도 주사기 10여 개와 분말 3봉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전날 술을 마시면서 마약을 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남성을 마약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도 마약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호텔 직원이 객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주사기 바늘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해당 객실에 투숙한 여성은 단지 지인의 심부름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마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객실에서는 주사기와 흰색 분말, 의약품 등이 발견됐고 경찰은 국과수에 성분 조사를 맡겼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대마와 마약 등 마약 사범 검거 건수는 전년 대비 12.5% 늘어났습니다. 마약방도 그런 것처럼 해외에 이런 마약을 구입하는 국제 우편이라든지 이 많은 그 주변 인프라가 또 많이 발달돼 있고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통이라든지 판매 이런 사범들을 강력히 단속해야 돼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강력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공공임대 방식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에게 일단 임대로 10년을 살고 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하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는데 어떤 상황인 건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살 최장호 씨는 한숨이 깊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5년 만에 조기 분양받게 됐는데 입주 때 넣은 보증금을 빼고도 2억 원 넘게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은퇴할 나이에 거액을 마련할 길이 막막합니다. 여기서 살려고 들어왔는데 이젠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짊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로 사는 동안 폭등한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가를 정하는 현행법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파트가 입주한 2015년 주변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700만 원대. 하지만 지금은 1,400만 원 선을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나온 분양가가 1,100만 원 선. 비슷한 시기 바로 옆에 입주한 공공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지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 임대 아파트는 상한제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설립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고 그 임차인들의 그 어려운 그 부분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아파트를 공급한 인천도시공사는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는 초기 투입 비용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손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의 비싼 분양가는 2년 전 판교에서도 큰 반발을 불렀지만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미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우리 돈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구매했습니다. 향후 결제 수단으로도 인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15% 가까이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테슬라가 구매한 15억 달러의 비트코인은 우리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테슬라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된 보고서에서 현금 수익 극대화와 유연성 확보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투자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가까운 미래에 비트코인을 받고 전기차를 팔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비트코인은 15% 가까이 오른 4만 4천 달러 선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트윗 계정의 자기소개란을 비트코인으로 바꾼 뒤 그건 불가피했단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페이팔이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테슬라도 비트코인 시장에 본격 뛰어들면서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명절에 찾아올 가족이 없어 여느 때보다 쓸쓸하실 텐데요. 서울시가 이런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약수 노인종합 복지관. 직원들이 김과 약과 떡국, 사과, 배까지 다양한 먹을거리를 푸짐하게 담습니다. 정성을 듬뿍 담아 마련한 설맞이 선물의 목적지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집으로 직접 찾아가 따스한 마음을 전합니다. 어르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설 연휴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는 어르신은 마음 깊이 전해지는 따뜻한 관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분이 왕이지요. 너무너무 좋고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찾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소외된 이웃 1,300여 가구에 식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취약 어르신 3만여 명의 안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통합적이고 세심한 서비스를 통해서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이어지는 따뜻한 온정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미얀마에서 민주화 요구 시위대와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위 진압에 물대포가 등장한 데 이어 군부가 일부 지역엔 계엄령까지 선포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어제 최대 도시 양곤과 수도 네피도 등 미얀마 16개 도시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열렸습니다. 승려와 의료진 등 각계각층이 한 목소리로 군부 독재 반대를 외쳤습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쏘면서 진압을 시도하자 시민들은 저항을 상징하는 세 손가락 경례로 맞섰습니다. 군부 독재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미얀마 군사정부는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နိုင်ငံတော်တည်ငြိမ်အေးချမ်းရေးနဲ့ပြည်သူလူထုဘေးကင်းလုံခြုံရေးတရားဥပဒေစိုးမိုးရေးတို့ကိုနှောက်ယှက်တားဆီးဖျက်ဆီးသောကျူးလွန်မှုမျိုးကိုထိရောက်ဟန့်တားမည့်ဆောင်ရွက်ချက်များဖြင့်ဥပဒေနဲ့အညီအရေးယူဆောင်ရွက်ကြရပါမည်. 미얀마 군사정부는 시위를 원천 봉쇄하려고 양곤과 만달레이 7개 구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어젯밤부터 야간 통행과
5인 이상 집합을 전격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국영방송을 통해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해 군부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대국민 담화를 내보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종종 특별한 이유 없이 감이 이끄는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 묘한 직감의 힘 덕분에 우연히 생명을 구한 남성이 있습니다. 미국 메인주에서 운전사로 일하는 이 남성은 새벽까지 근무 후 귀가 중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길을 다니는 그는 그날따라 이상한 직감에 평소와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요. 그 길목에서 발견한 건 놀랍게도 나무를 들이받고 멈춘 자동차였습니다. 온통 성에로 뒤덮여 있던 차 안은 운전자도 갇혀 있었는데요. 전날 밤부터 방치돼 하마터면 저체온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남성의 남다른 직감이 생명을 살렸군요. 요즘 미국 북동부 지역엔 눈폭탄이 쏟아져서 학교는 물론이고 대중교통이나 백신 접종도 중단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눈 세상을 원 없이 만끽하고 있다네요. 두터운 옷으로 중무장한 어린이가 배를 깔고 신나게 미끄럼을 탑니다. 한방눈이 쌓인 미국 뉴욕 프로스펙트 공원의 언덕이 작은 눈썰 매장이 됐네요. 강아지도 신기한지 눈밭을 온통 헤집고 다니고 감춰둔 예술혼을 불살라 어른 키를 훌쩍 넘는 5단 눈사람도 등장했습니다. 가지마다 눈이 쌓인 나무와 새하얀 담요를 덮은 듯한 공터가 어우러지니 그림이 따로 없는데요. 폭설로 도시는 마비됐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더 활기차 보이네요. 집단지성의 힘이란 이런 걸까요? 잘못 배달된 택배가 SNS를 통해 주인을 찾았습니다. 잔뜩 찌그러진 채 문 앞에서 발견된 택배 상자. 단서는 로잘린 프레이어라는 이름뿐이었지만 남성은 주인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SNS에 올린 영상은 수백만 명을 거치며 소문이 났고 드디어 택배 주인의 조카가 등장했습니다. 결국 택배는 10분 거리에 사는 여성에게 가까스로 돌아갔는데요. 모두가 궁금해했던 내용물은 스파게티 소스였다고요. SNS의 힘을 경험한 이 여성, 앞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 이용하겠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반짝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됩니다. 강원에서는 계속해서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각 서울의 기온 영하 5.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면서 조금 더 추운데요.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낮 기온 4도까지 오르겠고요.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일 텐데요. 목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10도가 예상됩니다. 단 대기가 건조합니다. 영동과 영남, 전남 동부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동해안을 따라서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서해상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5.6도, 춘천 영하 9.4도, 청주 영하 5.5도, 전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3.3도, 안동은 영하 5.9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4도, 춘천 5도, 강릉 8도, 안동 6도, 대구 7도, 부산 9도, 광주는 8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해지겠고요. 어제보다는 많게는 5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오르면서 설 연휴 내내 맑고 포근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